손가락이 아프실 때 이거 혹시 관절염 아니야? 하는 걱정부터 드시죠?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시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손 통증의 원인과 운동법만 제대로 알아도 아침마다 손이 뻣뻣하고 주먹이 잘 안 쥐어지던 그 통증으로부터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으라차차 정형외과 박용택 원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파스를 붙이고 찜질도 해보고 영양제도 챙겨봤는데 그때뿐이고 다음날이면 또 손이 붓고 병뚜껑 하나 따기도 힘든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손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 3가지와 그에 맞는 자가진단, 스트레칭과 운동법, 그리고 병원 치료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 초기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서 본인 증상에 꼭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손가락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 3가지에 대해서 증상과 자가 테스트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짚고 그에 딱 맞는 스트레칭과 운동,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조기에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원인을 잘못 짚고 도움이 안 되는 치료만 지속하시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손과 손가락 통증의 원인, 그 첫 번째는 방아쇠 수지, 두 번째는 손가락 관절염, 특히 엄지 기저부 관절염, 세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증상과 자가 테스트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방아쇠 수지는요, 손가락을 펴거나 굽힐 때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움직일 때 뻣뻣한 느낌이 있고 손바닥에서 손가락이 시작되는 그 기시 부인 A1 활차라고 부르는 그 부위를 꾹 누르면 유독 아파지는 게 그 특징이에요. 보통 손가락 뼈와 그 제일 위 손금이 만나는 그 부위, 엄지손가락이라면 접히는 그 부위에 손바닥 쪽이 그 위치예요. 의심이 되면 지금 한번 눌러보실까요? 아침에 특히 빡빡하고 움직이다 보면 조금 풀리는 경향이 있죠. 심하면 손가락이 구부린 채로 잘 펴지지 않고 걸린 느낌이 들고 반대손으로 억지로 펴줘야 탁 하고 풀릴 때도 있어요. 이게 총의 방아쇠와 비슷하다고 해서 방아쇠 수지라는 병명이 붙은 거예요. 이건 손가락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가 붓고 좁아지면서 힘줄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느라 뻣뻣해지고 그 문턱에 걸려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증상은 초기에 발견되면 스트레칭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안되면 주사나 간단한 시술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손가락 관절염, 그 중에서도 특히 엄지 쪽이 아픈 경우가 흔한데요. 엄지 기저부 관절염은요, 엄지 손가락 아래 손목 쪽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집게처럼 짚을 때 아픈 것이 특징이에요. 아침에 뻣뻣하긴 하지만 보통 길게 1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고 설거지나 병뚜껑 따기처럼 쥐고 비트는 동작에서 유난히 아파요. 관절 옆이 튀어나오면서 단단해지는 혹처럼 보이는 물혹이 만져지는 분들도 있어요. 초기에는 손목과 엄지를 고정해주는 보조기나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반깁스와 운동,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한 치료고 필요하면 주사 치료를 덧붙이기도 하죠. 세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 그 자체의 통증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림이 주요 불편감이에요. 특히 엄지, 검지, 중지 쪽이 찌릿찌릿하거나 칼칼하게 저리고 새벽이나 밤에 더 심해져서 자다가 깨고 손을 털어주는 습관이 생기는 게 전형적이에요. 이에 더불어서 손바닥 앞쪽과 손가락의 손바닥 쪽이 특히 뻑뻑한 느낌이 동반되면서 아픈 게 동반돼요. 손목 안쪽에 신경통로가 붓거나 눌려서 생기는데 초기에는 야간에만 차주는 손목 보조기와 신경 힘줄 글라이딩 운동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진행하면 주사나 수술을 고려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손 통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지만 아래 3가지로 구분해보면 스스로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손바닥에서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위를 눌렀을 때 유독 통증이 있다면 방아쇠 수지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으면서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손가락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새벽에 손이 저리거나 엄지부터 중지까지 감각이 둔하고 자꾸 손을 털게 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거나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운동만으로 버티지 마세요. 이럴 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의심되는 각 원인에 따른 운동, 스트레칭법과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꼭 따라해주세요. 먼저 방아쇠 손가락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불신 힘줄, 글라이딩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명칭이 생소하지만 방법은 아주 쉬워요. 손가락을 부드럽게 쥐었다 펴는 것인데요. 손가락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끝마디만 굽혀서 갈고리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주먹을 절반만 쥐었다가 가볍게 쥔 주먹을 만들어주세요. 이 순서로 천천히 움직여주고 다시 반대로 부드럽게 펴주세요. 통증이 10점 만점에 2점 이하인 선에서만 진행해 주시고 10회씩 3세트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고 증상이 느껴지면 한 번씩 해주는 정도로 충분해요.
밤에 손가락을 가볍게 편자세로 고정되는 야간 반깁스나 보조개를 착용하면 더 도움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방아쇠 수술증의 자가치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A1 활차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픈 부위를 강하게 누르거나 세게 문지르는 마사지, 그리고 끝까지 꽉 쥐어주는 반복 동작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으니 혹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침에 온찜질 5분에서 10분 정도로 관절을 데워준 다음 부드럽게 쥐었다 펴주는 동작을 해주고 설거지나 짐들기처럼 반복적으로 꽉 쥐는 동작을 당분간 줄여주면 빠르게 회복되는데 더 도움이 돼요. 손의 퇴행성 관절염, 특히 엄지 기저부 관절염이라면 엄지 안정화 운동과 반깁스를 병행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회복을 돕는 운동으로는 등척성 핀치 운동, 엄지 등쪽 골간 활성화 운동이 있어요. 이름이 참 거창하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등척성 핀치 운동은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 끝에 지문이 일치하게 맞대고 3초간 가볍게 밀었다가 3초 쉬는 걸 10회 해주는 운동이고, 엄지 등쪽 골간 활성화 운동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고무줄로 살짝 묶고 천천히 벌렸다 줄이는 것을 10회 해주는 거예요. 이 동작을 각각 2세트씩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돼요. 두 운동은 관절을 손상시키지 않고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을 안정화시켜 통증을 줄여줍니다. 일상에서 조금 주의할 부분은 병뚜껑을 따는 등 엄지를 이용해 비트는 동작과 엄지검지를 이용해 짚는 동작을 병따개 등의 도구로 대체해 주시고, 엄지와 손목을 고정하는 보조기와 반깁스를 또는 야간만이라도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새벽에 저리고 손을 털게 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면 우선 해야 될 일은 야간에 반깁스를 차는 것이에요. 여기에 정중신경 글라이딩 운동을 아주 부드럽게 추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팔꿈치를 굽혀 팔을 편히 놓고 손목을 정위치에 둔 상태에서 손가락을 폈다가 주먹을 만들었다가를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0회씩 2세트 해주시고, 이어서 손목을 살짝 뒤로 제끼면서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을 부드럽게 벌렸다가 돌아오는 정도로만 10회씩 2세트 해주세요. 혹시 운동 중에 저림이 확 느껴질 때까지 손목을 꺾어버리거나 손을 펴지는 마세요. 손목이 과하게 뒤로 꺾이거나 숙여져 있거나 책상 바닥에 자꾸 마찰될 때 병이 악화되기도 하니까요. 손목을 꺾은 채 운전하는 것, 무거운 물건을 오래 쥐고 있는 것 역시 증상을 키울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상생활에서 키보드, 마우스의 높이를 손목의 일직선이 되도록 쿠션 등을 이용해 맞추고 60분마다 1, 2분 정도 알려드리는 운동을 통해 풀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병 모두 이런 자가치료를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ES 4주 먼저 해보시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불편함의 정도가 좋아지지 않으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면 보통은 다시 한번 면담하여 자가치료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제대로 하셨는지 평가를 해볼 것이고요.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맞다면 통상적으로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와 충격파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 정도의 치료까지 하면 회복되기 마련인데, 주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결되지 않거나 1년에 대여섯 번 이상 주사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술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3, 4번까지는 동일 부위의 주사는 괜찮은데 그 이상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병 자체는 좋아질전정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사를 맞고 하루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므로 하루 이틀은 더 아프다, 한 열흘에서 2주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기 때문에 주사 맞고 하루 이틀 사이에 더 아파지거나 효과가 없다고 수술까지 결정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2에서 4주간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한 회복을 기다리는 것보다 병원을 빨리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손가락이 굽힌 상태에서 굳어버려서 반대손으로 펴줘야지만 겨우 펴질 때, 밤에 증상이 심해서 잠을 자주 깰 정도일 때, 병에 있는 자리가 뜨끈뜨끈하게 열감이 있거나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 여러 군데 관절이 동시에 붓고 아침 1시간 이상 뻣뻣한 간직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처럼 과사용 혹은 퇴행으로 오는 가벼운 병들이 아닌 염증성 질환, 감염성 질환일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과 손가락 통증은 단순히 손가락이 아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나 관절, 신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초기에는 단 몇 가지 동작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방치하면 점점 관절이 붓고 치료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통증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는지 알고 거기에 맞는 스트레칭, 운동,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알고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통증을 되돌리고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내 증상은 어디에 해당될까, 이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에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채팅 상담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확답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통증 없이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